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나왔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원 자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뭐 던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같이 선출된 최고위가 사라지고 이제 비대위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죠? 비대위 들어서고 잘리는 거고요. 예. 비대위 들어서기 전에 비대위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에 나가시려고? 비대위원장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제 자강해야 한다 파와 아니다 보수 통합해야 한다 파가 지금 전선이 있잖아요. 내부 노선 싸움 중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후에. 이야기하면 노선 싸움 중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바른정당만의 운명이 걸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전체 정치 지형하고도 연결된 이야기라 좀 이따가 예. 얘기해 보려 하고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콧 처리하고. 왜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죠. 스텝이 꼬인 거를 뭐 제가 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어떻게 꼬였냐면은 예. 발단이 MBC 때문에 이제 그렇죠. 보이콧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보이콧 월요일 보이콧인데 김장겸 체포영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월요일 보이콧 시작인데 일요일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은 출석을 해버리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으면은 그때 정세 판단을 해서 바로 유턴했어야 돼요. 그렇게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당은. 정세 왜 안 됩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내부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없죠. 아니 내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그 과거 새누리당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내부에 쓴소리 할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정말 그런 지금 완전히 진공 상태예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견제할 수 있는. 왜 친박의 의원들 좀 남아 있고 한데 왜 조용히 있는 거죠? 친박 의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더더욱 그냥 반문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고하자. 길거리로 나가자.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공천 파동으로 초선 의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제법 그 자유한국당에 초선 의원들이 좀 있고 사실 전투력이 좀 없어요. 정투력이 좀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철새가 돼버리는 바람에 목소리를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분 계시잖아요. 김성태 의원님은 활약하신 분들.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 목소리를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이라 있는 분인데 그날 딱 사진 보니까 이 보이콧 하자 예. 지금 구호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쑥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뭐 그다지가 아니라 얻는 게 없이 돌아와서 오히려 내부 비판 얘기가 나오다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분위기가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건 사실 월요일 날 보이콧 시작해가지고 화요일부터 우리 컴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케줄 딱 짜놓고. 뭐 어떻게 돌아오지? 이게 짜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고 문재인이 주적이야. 자유한국당에게는? 장애 집회 할 때 보니까 자유한국당. 왜냐하면은 집회 제목이 문재인 정권 5천만 핵인질 규탄 집회예요. 네. 5천만 핵인질을 김정은이 만든 거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가 그분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싸움 명분을 억지로 만든 거죠. 자 거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크게 장사를 못하다가 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세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 뭐 끌어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바른정당은 끌어안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당론으로 반대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이 뭐 100%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김희수 반대에 솔직히 제가 앞장섰습니다. 바른정당에. 네. 통진당 해상에 반대했다. 이게 반대했다기보다 네. 팩트를 왜곡을 한 게 결정적인데 법관이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 뭐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의견이고 팩트는 뭐냐면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정당이다.
자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시각엔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나 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실질적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예. 위배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당이 5.18에서 적적이잖아요. 5.18 헌법도 지금 전문에 넣자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5.18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정부에서 또 그걸 지지하는 정당에서 5.18 시민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해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한테 좀 양해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이 요 사안에서 크게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당론으로 스탠스를 그 정도로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지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제 추미애 대표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희수 현재 소장 그 문제를 두고 짓밟았다. 네, 바른정당은 여기서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아우 제가 좀 더 추미애 대표를 더 까야겠구나. 바른정당은 얻은 게 없어요. 근데 거꾸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올라간 게 확실하고 바른정당은 눈에 안 띄고 국민의당은 이 결과로 얻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잃은 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건 안 대표가 치명적 실수를 한 거죠. 그건 실수입니다. 확실히. 안 대표가 그러니까 안 대표가 좀 정치적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특히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근데 이제 설명하기도 애매한 게 자유투표에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주도한 것도 아니야.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안 대표랑 사이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안 대표 말 듣고 뭐 찍은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 생각 따라 찍은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뭔가.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안 대표는 호남 분들한테 아니 제가 설명하듯이 5.18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5.18 정신에 안 맞다 이분. 예. 이렇게 설명하면 택시 운전사도 많이 보셨고 광주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반발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갑자기 좋아해 버렸어요. 갑자기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다 한다. 이래 버리면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당혹스러워서 아 이거 지금 민주당 이탈표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비껴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아니 내가 한 거라고 우리가 한 거라고 치고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네, 그렇죠. 게다가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시절에 추천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호남에서 추천했고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추천했고 게다가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통과시킨다고 했었고 청문회 때.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흠결이 발견된 게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당 대표가 바뀌었을 뿐인데. 네. 박지원 대표의 정치력도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막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주변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교각사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박지원 대표의 부결 직후에 SNS에 썼었죠. 교각사루라는 거는 뭐 조그만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각이고 누가 그 뿌리고 누가 소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박성진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제 생각에는 당황해서. 네,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왜냐면 본인이 추천했던 그렇죠. 당 후보자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됐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국민의당 힘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거 아예 부결시켜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교회 쪽에서 엄청난 문자 폭탄을 보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정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호남에서. 국당이 뭐 이번에 아무튼 지지율 측면에서는 지지율 관리를 잘 못한 건 확실하죠. 그 의원님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귀에 갖다 대시더니 이번에는 턱 밑에 해가지고 삼키시겠어요. 이 자리에 일부러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귀 옆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거의 뭐 씹어 드시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한 5cm 정도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예. 저희 PD가 침친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발언 없이 이거를 그냥 민주당에다 떠넘겼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랑스러워 해버렸기 때문에 떠넘기기도 스탠스가 어정쩡하고 후폭풍은 국민의당에게 일부 돌아갈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게요. 이때까지 남 얘기였고. 맞습니다. 우리 집이 초상집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이혜원 전 대표가 소위 대표적인 자강파라고 불리는 예. 국민의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뭐 무슨 연대나 뭐 여선 통합이나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를 중심으로 나중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보수가 그 전에는 자강이 먼저다. 그리고 그 기치를 걸고 대표가 됐고 그 기치를 걸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2위를 했죠. 네, 대표적인 자강파 두 분이 이제 1,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두 분을 선택한 거죠.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네. 강해져야 돼. 근데 이제 사건에 연루돼서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다들 비대위라면 뭐 유승민 전 후보가 아니겠는가. 가장知名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이혜원 전 대표처럼 자강파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강파가 나서는 게 지난 전당대회 정치에도 맞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흘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묻히고 있는데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남자끼리 뽀뽀하면서 큰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네, 유승민, 김무성 뽀뽀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과해 주세요. 저희 당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네. 바른정당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근데 제가 그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뽀뽀 현장에는 없었는데 네. 만약 있었다면 제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뽀뽀 사건이에요. 경제 뽀뽀 사건. 예, 이제 자발적으로 뭐 둘이 화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하. 여기서 풀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네. 그 중간에 한 분이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붙입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성폭력인데 이건. 그 부분을 못 보셨는데.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뒤에 화해를 서로 합의를 했겠죠. 근데 두 분 사이에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에 큰 노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당과의 합당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네. 파가 있는 것이고 그걸 닫아놓으면 안 된다. 열어놔야 된다. 뭐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걸 닫아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어제 뭐 김무성 대표랑 이런 뭐 노선 문제로 좀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 뭐 합당 비전이 뭐 설득력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합당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 한국당이 제안하는 거는 박근혜 출당. 네. 그다음에 친박은 한 명도 출당 못해. 출당은 못하고. 출당 못해. 네. 대신 친박의 당협위원장만 박탈하겠다. 그 정도 명분을 줄 거니까. 당협위원장 지금 박탈해봤자 3년 후가 총선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협위원장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뭐 합당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니면 합당파들도 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봐라 우리들을. 근데 전혀 설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내일 저녁에 끝장 토론하기로 했어요.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뽀뽀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어떤 그 공방이 오가냐면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보니까. 겁니다. 예, 예, 할수 있다는 있어서 겁니다. 예, 할 수 있다. 뽑아주면 당에서 요구하면 그런데 추대해주면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 사당이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도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네. 아니 형님,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사당이 된다는 거는 수석 최고위원인 하태경이 유승민 똘만이라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도 대드는 사람이고 유승민한테도 대드는 사람인데 내가 똘만이냐. 그 얘기 실제 사당이 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속내는 그러면 또 자강파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운천 최고, 김영우 최고, 유승민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본인의 정치력을 문제 삼아야지. 왜 사당화로 하냐 해서 그건 내가 좀 과했네. 이게 핑계죠, 핑계. 네, 핑계예요. 본인이 과했다고 한 거고. 게다가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 거 우려스럽다 해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호영 체제로 그냥 가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게 어떤 원내대표를 그렇게 내세운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통합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의 대표 입이 되어 통합의 이런 어떤 추세나 움직임을 계속 그냥 유지해 가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이 속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독자파는 국당하고 정치연대, 선거연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추구를 합니다. 자강은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모양을 갖추자는 거고. 예. 통합한 한국당 합당파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끝장 토론에서 끝장을 안 보면 연말에 당 깨집니다. 그래요? 네, 당 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이 깨진다는 건 통합파가 나가버린 거. 어쨌든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을 못 잡은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뭐 100%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나가니까.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장을 보자. 근데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합리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한국당 보이콧 했을 때 이번에 우리 당 내에서도 보이콧 하자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의총을 했죠. 압도적 다수로 무슨 보이콧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참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조기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콧 하자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습니다. 한 서너 분 됩니까? 뭐 한 서너 분이고 그분이 약간 이제 한국당 압도적 다수라 해봐야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당 합당. 그러니까 우리는 뭐 12~13명 넘으면 다수니까. 그러니까 통합파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파는 보조로 같이 하자. 정치적으로 한국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당이 무슨 액션을 했을 때 동참해주고 뭐 이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제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당대당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하태경 어떻게 할 거야? 하태경 예를 들면 홍준표가 물러나야 되고 당대당 합당. 이해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왔냐? 그 고생을 했느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을 다 합치고 복당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법 중에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 그 선을 만드는 게 바른정당에서 12명인가 13명인가 오거나 베스트고, 만약에 못 온다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그 12사람, 13사람 정도는 항상 자유한국당과 물밑으로 교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은 실패했지만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실패했지만 그 12명, 13명 정도가 다수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자면 밖으로 같이 나가주고 이런 세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선진화법으로 하면 5분의 2거든요. 5분의 2면 지금 120명이죠. 그러니까 121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109명이니까 12명을. 그렇죠. 딱 12명이에요. 데려가야 되는데. 저도 더하기 빼기 해봤더니 1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바보가 아니라서 명분 없이 자살골 잘 못 넣습니다. 그게 제 말은 뭐냐면 같이 통합하는 게 어렵다면 바른정당에 있는데 항상 이 12명 정도는 자유한국당과 스탠스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런 세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이콧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실패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당 다수가 예. 막은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공개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해요. 통합은 없고 흡수밖에 없다. 네. 합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명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 싸움인 거죠. 우리 내부의 독자파와 합당파가 노선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그냥 뭐 주랭만 하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트로이 목마를 12명으로 심자 플랜. 뭐 자기들 최대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선 혹은 그 플랜에 김무성 전 대표가 동참한 게 아니냐 하는 이 행보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저의 그림입니다.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총에서 분위기 보면 아는데 네.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네. 뭔가 뭐 약점 잡힌 거 있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내일 끝장 토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 토론의 결론에 따라서는 당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 아니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왜냐하면 되는데? 뭐 어디 갈 명분이 없잖아요. 당장은. 근데 당장은 명분이 없잖아요. 연말에 당이 깨진다는 것은 연말 되면 선거도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한국당 내에 무슨 친박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출당도 못 시켰지만 출당도 될 것이고 또 뭐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박탈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죠. 친박 네. 한 번 박탈당하면 그거 어떻게 다 되찾아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스케줄을 뭐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랄까요,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리냐 간파하는데 아주 제 나름 일가견이 촉이 있으시죠. 요즘 박지원보다 김어준이 정부가 더 좋다. 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왜 유승민과 뽀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사당이라고 할까? 그리고 왜 주호영 대표를 앞에 내세울까? 이혜원 대표는 왜 날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일련의 흐름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되거든요. 왜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국민의당이 협조를 얻거나 바른정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어렵죠. 여당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 반대하는 게 어려워요. 전면적인 반대가.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5분의 2, 120 더하기 빼기 그럼 12. 그렇죠. 12를 제일 빼오기 쉬운 데가 바른정당 아니냐. 이 최근의 행보가 이거고 그런 것 같은데. 12. 네, 12. 그러니까 예. 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이 실제로 빼가더라도 막 억지로 막 출혈을 내면서 국민들 보기에 꼴사납게 빼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고 내밀하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한 12명 정도만 계속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면 안 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뭐 12월경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당헌 당규상. 주호영 대표 임기도 12월에 끝나요. 예.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독자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70 몇 프로 이상이 독자파를 그렇죠. 지지해줬고 네. 그러면 최고위를 독자파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바른정당이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니까요. 지지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한국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지층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독자적인 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12명 혹은 13명이 누군지 잘 보시고 이렇게. 푹푹 찔러보세요. 연락 왔어? 아직 뭐 12명까지는 안 되고 그때 보이콧 주장한 분 한 4분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근데는 보이콧은 워낙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 같은 거 쉽잖아요.
쓱 들어가게 같이. 아, 무의명 투표. 아, 근데 이 개개인들이 개성이 강해요. 우리 20명이 네. 그 친박 등살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온 것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럼 자강파 잘 살아남길 바라고요. 내년 초에 인터뷰 하는데 한 7명 남아가지고 춥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 우파 정의당, 보수 정의당 돼가지고. 정의당하고 비슷한 아, 수준 그거 저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뭐 몇 명 탈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계속 무원칙하게 타협하고 그러다가 당 골마 터집니다. 지금 제 주장이 한두 명 탈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원칙대로 나가자. 한두 명 탈당하는 무서워하지 말고. 예.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PD가 갑자기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희 PD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 오타나네. 어떤 팟캐스트에서 오히려 보수 세력이 문파, 소위 문재인 지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아, 제가 무슨 궁금했나 얘기냐면 봅니다, 아마도. 예. 연문 반추를 주장했죠. 무슨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과 연대를 하고 네. 추미애를 까야 된다.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의 입장을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화 이제 언급 안 하겠다. 네. 제재 이야기하고 푸틴 앞에 가서 원유관 폐쇄 이야기를 하고 북한 노동자 수입 금지를 주장하고 이게 뭐 보수 노선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고 심지어 뭐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 뭐 저는 실현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군인이니까요. 네, 뭐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그런데도 계속 문재인 깔끔한 찾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진보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건데 전향했다고 문재인 정권. 이러면 보수가 끌어안아야 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어제 또 김경수 그 소위 문재인 복심이라는 분이 네. 대화 절대로 안 되고. 그거 복심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아, 그래서 뭐 제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 까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자.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보수적으로 포섭하자 뭐 이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안보에 네. 있어서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이 되게 하자. 보수 정권이라기보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초당 정권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죠. 무슨 그래서 용어가 뭐라고요? 연문 반추. 단추.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가 나타나겠습니다. 아, 저희 PD가 궁금했나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 큰 의미 없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12명 누군지 잘 보십시오. 13명, 11명 그 정도. 저는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때까지. 작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즘 그래요? 네. 아니, 제가 1대 100으로 싸울 때 제대로 대응합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아니 직접 싸우지 못해도 작업 능력이 많이 살아있지 않겠는가. 작업으로 살아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조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독고다이를 해가지고 뭐 올해 체계적으로 뭐 공작을 할지 좀 솔직히 의문이 되지만 그래도 경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얼마 있으면 안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막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주변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교각사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박지원 대표의 부결 직후에 SNS에 썼었죠. 교각사루라는 거는 뭐 조그만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냥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각이고 누가 그 뿌리고 누가 소냐. 나중에 보니까 박성진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제 생각에는 당황해서.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왜냐면 본인이 추천했던 그렇죠. 당 후보자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됐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국민의당 힘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거 아예 부결시켜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교회 쪽에서 엄청난 문자 폭탄을 보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정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호남에서. 국당이 뭐 이번에 아무튼 지지율 측면에서는 지지율 관리를 잘 못한 건 확실하죠. 그 의원님이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귀에 갖다 대시더니 이번에는 턱 밑에 해가지고 삼키시겠어요. 이 자리에 일부러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귀 옆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거의 뭐 씹어 드시고 계시죠. 중간중간에 한 5cm 정도만 뒤로 물러서 주시면 예. 저희 PD가 침친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발언 없이 거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크게 장사를 못하다가 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세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 뭐 끌어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바른정당은 끌어안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당론으로 반대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이 부분에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이 뭐 100%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김일수 반대에 솔직히 제가 앞장섰습니다. 바른정당에. 네. 통진당 해상에 반대했다. 이게 반대했다기보다 네. 팩트를 왜곡을 한 게 결정적인데 법관이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 뭐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의견이고 팩트는 뭐냐면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정당이다. 자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시각엔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나 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실질적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예. 위배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당이 5.18에서 적적이잖아요. 5.18 헌법도 지금 전문에 넣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5.18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정부에서 그걸 지지하는 정당에서 5.18 시민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해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한테 좀 양해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이 사안에서 크게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당론으로 스탠스를 그 정도로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지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제 추미애 대표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희수 현재 소장 그 문제를 두고 짓밟았다. 네, 바른정당은 여기서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미애 대표를 더 까야겠구나. 한 번씩 내부에 쓴소리 할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정말 그런 지금 완전히 진공 상태예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견제할 수 있는. 왜 친박의 의원들 좀 남아 있고 한데 왜 조용히 있는 거죠? 친박 의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더더욱 그냥 반문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고하자. 길거리로 나가자.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공천 파동으로 초선 의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제법 그 자유한국당에 초선 의원들이 좀 있고 사실 전투력이 좀 없어요. 정투력이 좀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철새가 돼버리는 바람에 목소리를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분 계시잖아요. 김성태 청문회 의원님은 활약하신 분들.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 목소리를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이라 있는 분인데 그날 딱 사진 보니까 이 보이콧 하자 예. 지금 구호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쑥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뭐 그다지가 아니라 얻는 게 없이 돌아와서 오히려 내부 비판 얘기가 나오다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분위기가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건 사실 월요일 날 보이콧 시작해서 화요일부터 우리 컴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케줄 딱 짜놓고. 뭐 어떻게 돌아오지? 이거 짜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고 문재인이 주적이야. 자유한국당에게는 장애 집회 할 때 보니까 자유한국당. 왜냐하면은 집회 제목이 문재인 정권 5천만 핵인질 규탄 집회예요. 네. 아니 5천만 핵인질을 김정은이 만든 거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가 그분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싸움 명분을 억지로 만든 거죠. 자, 사실상 얻은 게 없어요. 근데 거꾸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올라간 게 확실하고 바른정당은 눈에 안 띄고 국민의당은 이 결과로 얻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잃은 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건 안 대표가 치명적 실수를 한 거죠. 그건 실수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안 대표가 좀 정치적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특히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설명하기도 애매한 게 자유투표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주도한 것도 아니야.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안 대표랑 사이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안 대표 말 듣고 뭐 찍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 생각 따라 찍은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뭔가.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안 대표는 호남 분들한테 아니 제가 설명하듯이 5.18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5.18 정신에 안 맞다 이분. 이렇게 설명하면 택시 운전사도 많이 보셨고 광주 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반발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좋아해 버렸어요. 갑자기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다 한다. 이래 버리면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당혹스러워서 아 이거 지금 민주당 이탈표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비껴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아니 내가 한 거라고 우리가 한 거라고 치고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네, 그렇죠. 게다가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시절에 추천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호남에서 추천했고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추천했고 게다가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통과시킨다고 했었고 청문회 때.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흠결이 발견된 게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당 대표가 바뀌었을 뿐인데. 네. 박지원 대표의 정치력도 이번에 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나왔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위원 자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뭐 던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같이 선출된 최고위가 사라지고 이제 비대위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죠? 비대위 들어서고 잘리는 거고요. 비대위 들어서기 전에 비대위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에 나가시려고? 비대위원장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제 자강해야 한다 파와 아니다 보수 통합해야 한다 파가 지금 전선이 있잖아요. 내부 노선 싸움 중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솔직하게 후에. 이야기하면 노선 싸움 중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바른정당만의 운명이 걸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전체 정치 지형하고도 연결된 이야기라 좀 이따가 예. 얘기해 보려 하고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콧 처리하고 왜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죠. 스텝이 꼬인 거를 뭐 제가 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어떻게 꼬였냐면은 발단이 MBC 때문에 이제 그렇죠. 보이콧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월요일 보이콧인데 김장겸 체포영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월요일 보이콧 시작인데 일요일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은 출석을 해버리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으면은 그때 정세 판단을 해서 바로 유턴했어야 돼요. 그렇게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당은. 정세 왜 안 됩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내부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없죠. 아니 내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그 과거 새누리당에 있을 때 제가